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와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검은 수요일이었는데 코스피가 4천이 무너졌다가 겨우 이제 회복했는데 AI 버블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네,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나 전 뉴스를 보잖아요. 나스닥이 2% 폭락했다고 그래서 야 오늘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장이 열리자마자 그래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장이 열리자마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사이드카는 이제 주가가 급락할 때 거래를 잠깐 멈추는 걸 말합니다. 사이드카 풀리자마자 주가가 뭐 거의 바닥 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시 30분에 3,878까지 빠졌습니다. 3,800까지. 네. 뭐 200 이상 빠진 거죠. 빠졌다가 다행히 그때 바닥을 치고 이제 꾸준히 반등을 했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가 2조 5천억 정도를 샀고요. 2조 5천억을 개인 투자자가 사고 외국인 투자자가 2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넘기는 걸 개인이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 바닥을 받친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튼 이제 그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이제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조정장을 보면 지금이 뭐 1990년 후반에 이 닷컴 버블, 닷컴 열풍하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게 대세 장성장에 초입이 있다고 치면 이게 계속해서 이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간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라면 이 정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장기적인 믿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꽤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시장에 경계심이 돌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과열 논란. 지금까지 뭐 조 단위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이익은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미국 정부 셧다운 이게 오늘 24일째인데 이게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원래 금리를 이제 낮춰야 될 타이밍인데 12월 달에 금리를 한번 낮추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낮출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나 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어제 마침 또 데이비 솔로몬이라고 골드만삭스 CEO가 24개월 안에 주식시장이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죠. 그럴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월가 CEO의 한마디에 울고 싶었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이 말은 뭐냐면 다들 뭔가 불안해하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불안해, 이것 때문에 위험해라고 말하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다들 팔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그런 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제 보면 우리 팔란티어로 가죠. 팔란티어. 이게 AI 기업 중에 가장 또 성장성이 큰 기업인데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무려 8%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걸 보고 8%나 이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죠. 이익 대비 주가가 무려 200배가 넘습니다. 보통 이제 엔비디아는 한 50배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삼성전자는 1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0배면 실제 주식 가치가 거의 다른 기업들보다 뭐 거의 10배 이상 10배 이상 잡혀 있다는 10배, 20배 이상 잡혀 있다는 건데 그만큼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지금 주가가 매우 비싼 수준이라는 걸 미국의 주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조정 국면이 얼마나 갈까요?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과거 조정 국면들을 그래프로 뽑아봤는데요. 이거 말고 그 다음 6개 있는 그래프 보여주십시오. 1998년에서 99년, 그 다음에 2009년, 2011년,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 세 군데를 본 건데요. 보시면 중간에 한 번씩 꺾이죠. 이렇게 꺾이고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만약 지금이 그런 국면이라면 딱 이틀 빠진 거죠. 이틀 빠진 거고 이게 한 10%, 2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빠질 때마다 주식을 사들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보면 마침 또 200일 국면이에요. 지금 마침 우리가 4월부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 딱 지금이 200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200일 되면 빠진다. 네, 네. 200일은 빠졌다가 이게 이제 한 200일에서 한 50일 정도 갔다가 다시 오른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험으로 보면 지금도 만약에 이번 달 정도 12월 초까지 12월 중순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고 물론 이게 오늘 반등을 한 걸 보면 이번 조정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200일 정도 올랐다가 한 달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치고 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막 도는 농담들은 내가 어제 주식을 샀더니 빠졌다 그런 농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뛰어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일시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대세 상승 국면의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네. 본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자, 그다음 환율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네.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건데 예측은 어떤가요? 환율이 지금 이제 오늘 1,499.5원입니다. 환율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외국인들이 사실 주식을 팔면 이거 원화를 달러 바꾸게 되잖아요. 그럼 환율이 한번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달러 강세, 달러 자체도 글로벌하게 강세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늦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미국 이외에 다른 돈이 갈 데가 없고 금값도 사실 좀 주춤한 상황이라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 가치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 환율 자체는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이건 다른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M2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1800년대 1980년 후반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 두 번 이렇게 찍었고 지금 이제 유동성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78% 75쯤 되는데 이게 만약 83까지 오른다면 코스피 5천 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죠. 지금 돈이 갈 데가 없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머니 부부 때문에 부동산에 못 가는 돈이 지금 주식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조건들이 지금은 단기 조정일 뿐 장기적인 그 주식이 대세 상승하는 국면이다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환율 문제로 돌아가면 네. 환율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이게 IMF 그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 그 지금이 이제 또 다른 미국의 이제 관세 전쟁 국면인데 환율이 지금 당분간은 1,5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네. AI 고속도로를 네. 깔겠다고 했는데 AI 고속도로가 뭐예요? 다 그거 들으면서 약간 가슴이 벅차는 그런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는 또 감동을 받았는지 그걸 또 일면 머리캐서로 썼더라고요. 박정희가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이 정부와의 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이제 AI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예산 시정연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안은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다.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늦춰진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물에 마른 물에 그 마중물을 집어넣는 건데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였고요. AI 투자에 10조 원, R&D 투자에 35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에 5년 동안 1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이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도약하겠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 한 1% 초반인데 이걸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저기 AI 고속도로를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네. 충분한 전력, 네. 그다음에 GPU가 장착된 클라우드 플랫폼, 네. 그다음에 5G, 6G라는 지상망, 네. 저궤도 위성, 네. 해저 케이블 이런 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하나를 찍으라면 사실 지금 이제 AI 이제 그 GPU는 이미 26만 장이 확보가 됐고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서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재명 정부 초기 그 국정 계획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AI 고속도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GPU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속도로가 뒤에 깔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산업의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전력 인프라 등이 깔려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산업 전반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서해안과
남부 지역의 이제 해상 풍력이나 뭐 이 저쪽 경상도의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것들이 다 몰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평택이나 용인에 있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기를 끌어들일 거냐라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엄청난 이제 설비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AI라는 게 버블이 아니고 결국 이제 이 AI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겠다고 네네. 하는데요. 네. 실제로 AI가 이게 이제 초창기다, 인터넷 초창기와 비슷하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세 가지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스케일업이라고 하면 서버를 우리 컴퓨터를 되게 장비를 바꿔 이렇게 좋은 성능을 높이는 거 말하죠. 스케일아웃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이렇게 늘어가지고 하나 이제 서버군을 만드는 걸 말하고요. 스케일업크로스는 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미국과 한국과 그다음에 유럽을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와 지역을 넘어서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데이터 센터 전략인데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오픈AI가 한국에 지금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장비가 지금 2030년까지 서버와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거기 장비 들어간 장비들, 네트워크 설비들, 그다음에 초고속망, 그다음에 에너지, 전력, 그다음 뭐 재생에너지 등등이 다 한꺼번에 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성장의 초기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 AI 관련 지출이 1.5조 달러가 될 거고요. 알파벳, 오라클, 그다음에 메타 등등이 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사채 또 채권도 발행하고 있고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들이 또 서로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원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구매를 하고 또 엔비디아가 또 다른데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거대한 투자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사실 돌려받기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한국이 잘하는 순환 출자 같기도 한데 사실은 돈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내가 네 거 물건 사주고 네가 우리 회사 투자를 하고 우리 회사 매출 일부를 또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이게 1조 달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잖아요. 1,500조 원인데 그런 돈들이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따가 강정수 박사님도 비슷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오픈 AI가 그렇게 이 모든 이 순환 출제 중심에 있는데 아직 오픈 AI의 유료 구독자는 5%,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이용자가 8억 명인데 유료 구독자가 5%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오픈 AI가 쓰는 돈은 1조 달러인데 올해 매출은 130억 달러. 우리 지금 뭐 3,500달러 얘기하다 보니까 130억 달러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죠. 이런 이제 아직 매출은 적고 그 중에 또 유료 구독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AI 성장에 기대를 하는 건 계속 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이게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렇죠. 업계가 돈 버는 거 말고 이게 업무가 효율적이 돼서 아니 회사가 돈을 AI를 써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1인당 노동자 한 명이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게 되고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단계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정말 주가가 미친 듯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언제쯤 이익이 나지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불안을 어제 마침 뺨을 때려준 격이죠. 이거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일단 주식을 팔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상황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 그래도 바닥을 떠받치는 힘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AI는 과연 앞으로 어디서 이게 돈을 벌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가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통계를 보여주세요. 앞으로 시장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라고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AI 기술 시장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저기에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분야에, 세 번째로는 제조 산업 분야, 자동화의 부분에, 네 번째는 리테일 서비스 분야에, 다섯 번째가 자동차 모빌리티 AI 시장인데 저게 이제 아직 지금 겨우 하나 나온 지금 1단계만 나와 있고 아직 저렇게 이제 실물 경제로 옮겨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거고 저게 2, 3, 4, 5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 피지컬 AI까지 갈 때 결국은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맞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 가지만 집중한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조건들이 다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 사실 다들 걱정하는 건 결국 물과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과 전기. 전기를 사실 지금 한국은 특히 이제 에너지 편중이 좀 심하잖아요. 에너지는 지역이 있고 이 개발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는데 그 전기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그 모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조만간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지. 현재 AI라는 게 초기 단계고 현재 조정 국면을 거쳐서 주식시장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시는 거고 이제 AI의 새로운 산업 구조 전반이 결국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